대항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, 이제 보통 신소유자 제3자에게 가지는 법적 힘,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.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갑소유의 주택이 있다고 하면 을에게 임대차를 하게 되죠. 그럼 이제 계약상 을은 임차권을 취득하게 되고요. 을은 요 갑소유의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되고 갑은 을에게 그 사용 수익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둘 관계는 이렇게 뭐 계약상 관계로 뭐 사용 수익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계약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하고 계약 기간 만기가 되면 갑은 을에게 보증금 반환해주면 되고 을은 점유 이전해주면 되죠. 근데 이 상태에서는 이 대항력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갑이 이렇게 이제 병에게 주택을 매매하게 됩니다. 요 매매하게 되면 요 병 입장에서 보면 자기 집에 지금 남이 살고 있는 거죠. 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죠. 갑과 을은 서로 아는 사이고 갑과 병도 뭐 매매 행위가 있었으니까 서로 아는 사이고, 근데 병과 을은 전혀 모르는 사이죠. 둘 관계는. 그럼 병주택에 지금 을이 살고 있으니까 병 입장에서는 뭐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. 그래서 좀 나가라고 하고 싶은데 나가라고 했을 때 을이 나가야 되냐에 대해서 안 나가도 된다는 얘기죠. 왜 그러냐 하면 을이 다음과 같은 요건 두 개를 구비하면 되는데, 첫 번째 요건이 이 주택에 주민등록을 합니다. 주민등록. 여기 주민센터에 가시면 전입신고를 하면 되시고, 두 번째 점유. 이 점유라는 말은 좀 어려운데 뭐 이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사나 뭐 입주 이렇게. 뭐 실무상으로는 뭐 이제 열쇠 교환 뭐 이렇게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. 요 두 개의 요건을 이게 이제 엔드 관계죠. 요 두 개의 요건을 구비를 하게 되면 요 임차인에게 요 신소유자, 요 제3자, 요 갑과 을은 이제 계약 당사자니까 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보면 요 사람은 이제 병은 제3자가 되죠. 요 임차인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적 힘,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. 을이 요 요건 두 개를 구비하게 되면 병은 을을 상대로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. 을 입장에서는 나갈 이유가 없고, 요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이 소유자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 병주택에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참 좀 이해가 안 되는데,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계약 관계가 있었으니까 뭐 사용 수익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, 이 둘은 전혀 계약 관계가 없단 말이죠. 법률 관계가 없는데 요 요건만 구비를 하게 되면 거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. 을에게 생기는 거죠. 을에게. 그러니까 병이 을에게 나가라고 했을 때, 요 나가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 힘이죠. 못 나가,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. 어떻게 보면 뭐 이해가 안 가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재밌는 얘기죠. 요거는 이제 이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 이 법이 특별법에 있는데, 이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. 뭐 요즘 상식처럼 돼 있는데 뭐 약칭해서 주인법이라고 하고요.
이 주임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. 그래서 요 갑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기존의 그 주택에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은 요건 두 개만 엔드 조건으로 구비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해서 기존의 계약 기간 동안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. 그러니까 병은 요 임대차를 안고 사는 거죠. 안고. 그러니까 이 병이 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, 그러면 계약 기간이 만기가 됐을 때 이 사람은 보증금을 누구한테 청구를 해야 되냐? 계약의 원 당사자인 갑에게 청구를 해야 되냐? 아니면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 청구를 해야 되냐? 갑 입장에서는 이 갑이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되는가? 병 입장에서는 병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가? 이 사람은 전혀 알지를 못하는데 이 사람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. 이 사람이 해줘야 되고 이 사람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. 왜 그러냐 하면 이 매매 행위에 의해서 이 병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을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병한테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고, 병은 계약 기간이 만기가 되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. 이게 대항력이라는 겁니다. 이게 대항력. 대항력을 취득하는 사람은 임차인 을이고 그 행사의 상대방은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이 아니고 신소유자,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거죠. 보통 뭐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에게 행사하는 거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, 상대방이 아니고 이 제3자에게 행사하는 거예요. 3자에게. 그리고 이 요건 구비에 있어서 요 두 요건은 동시 이 주민등록하고 점유를 해야 되는 건데 최종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. 뭐 무슨 얘기냐면,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2월 1일 날에 하고 점유를 2월 2일 날에 했다 하면 대항력은 언제 임차인이 취득하냐 하면 가장 늦은 날 2월 2일 날 취득하는 게 아니고 요 2일이면 2월 3일 되겠죠. 2월 3일 0시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. 그래서 이 매매 행위가 없다면 뭐 대항력은 의미가 없죠. 왜냐하면 이 둘은 임대차 계약이 있기 때문에 계약상 효력으로 임차권이 생기고 이 임차권에 기해서 가계 주택을 사용 수익하면 되는 거니까. 근데 이제 이 매매가 됐을 때 이 사람이 보통 임차인은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거 생활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대항력이라는 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놨어요. 그래서 참 좋은 제도죠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